제가 어렸을 때는 식물 키우는 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할아버님이 식물을 키우시는 걸 보고 와, 저거 무슨 재미로 키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돈도 벌면서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내용은 되게 두루뭉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50개 주고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곳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허가증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카운티별로 시티별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다 알아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좀 아이디어만 드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식테크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한국은 재테크라고 하죠. 예. 재테크란 말이 이제 콩글리시인 것 같아요. 왜 테크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인베스트먼트죠. 예, 어떤 투자인데 이걸 한국에서는 테크라고 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게 필요해서 테크라고 하나? 하여튼 재테크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 돼서 식테크라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식테크는 뭐냐면 식물에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반려동물, 예, 반려동물을 키워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죠. 자, 이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도 어쨌든 간에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또 그 반려동물이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식테크, 동테크, 예, 식물과 동물로 우리가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하면서 또 이들을 갖다 잘 보살피면서 짭짤한 부수입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은퇴 후에 해야 될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예, 한국에 갔더니 본인 친구가 가정주부인데 집에서 화분을 몇 개 취미로 키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화분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니에요. 한국의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식물 테크가 좀 유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집 바깥을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희귀한 식물을 키우면 돈이 된다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 식물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돈이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특이한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또 하나인 알보몬스테라라는 식물이 있는데 와, 이름도 복잡해요. 예, 이게 원래 이름이 뭘까요? 예, 몬스테라 델리 시오샤 뭐 알보 뭐 이렇게 이름이 되게 복잡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좀 특이한 식물이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백반증에 걸린 식물 같은 거예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녹색 잎이어야 되는데 뭐 하얀색이 섞여 있고 뭐 이런 특이한 식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잎사귀 한 장당 코로나 때는 한국에서 100만 원까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불돈에 팔렸다는 얘기예요. 잎사귀 한 장입니다. 화분 하나가 아니에요. 화분 하나에 잎사귀가 10개 있으면 얼마죠? 예, 10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화분이 있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잎사귀 한 장당 가격이 이제 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돈이 안 돼요. 예. 화분 하나 해봤자 20만 원, 30만 원 이랬습니다. 자, 이게 한때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피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 담보로 요거 투자한다 했다가 피 보신 분들 얘기도 인터넷 유튜브 뒤져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예, 식물 키운다가 망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원래 이 식물의 잎사귀 가격이 원래 5만 원 뭐 그랬던 거예요. 예. 화분 하나에 2, 30만 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들 원래 가격으로 생각해 갖고 쭉 키우면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드릴 투자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바깥에 나가거나 다른 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집에만 머무는 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나이가 더 들어서 좀 다닐 기력이 없다. 집에서 소일거리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도 이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찾아봤던 정보들, 실제 제 주변에서 이렇게 또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좀 해볼 테니까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특이한 식물을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꼭 특이한 식물 말고도요. 우리가 먹는 식물. 뭐 대표적인 것 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 중에서는 허브라는 게 있죠. 예, 허브라고 하죠. 한국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음식에 사용되고 있는 허브 같은 거 특히 뭐 바질, 로즈마리 뭐 이런 바질 같은 경우도 뭐 영국 바질이 있고 뭐 프랑스 바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계속 사람이 먹는 이런 허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판매를 하면 계속 꾸준하게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필요하신 또 야채가 있죠. 근데 야채를 요즘에 뭐 미국에 뭐 H마트가 워낙 방방곡곡 다 있고 그 외에도 한국 마켓들이 워낙 많으니까 웬만한 야채들은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선한 야채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선한 야채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파 같은 경우 대파를 먹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죠. 특히 한국인들이 대파를 많이 사랑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대파가 있고요. 중국에도 대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파가 꼭 들어가야 되는 요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곰탕 같은 거 끓여 먹으면 대파 필요하죠. 예, 그리고 라면 같은 데 위에다 얹어 먹어도 대파는 좋습니다. 국물 요리에는 대파가 끝내줘요. 근데 이 대파를 LA만 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곳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대파를 파는 마켓이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나마 또 대파 가격은 LA 가격의 3배, 4배 가격이 됩니다. 대파 한 묶음 사잖아요. 예, 그러면 쌀 때도 3불, 4불, 예, 비쌀 때는 6, 7불 정도 합니다. 대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 무게로 따지면 이게 고깃값보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파도 선뜻 사기 힘들죠. 그러니까 몇 단 갖다 놓지도 않고 또 대파도 집어봤자 푹 들어진 게 아주 시들시들해서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스베가스에도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야채는 직접 심어서 드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바쁘니까 실패할 경우가 더 많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고. 자,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필요한 이런 식물들도 있어요. 야채. 우리가 먹는 야채.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돈이 될까? 예. 여러분이 대도시에 사시면 돈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외곽 지역에 사시면 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실례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번에 제가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하와이에 가이드를 해주시는 운전기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와이는 모든 야채가 LA로 간 다음에 LA에서 도로 하와이로 공수가 되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특산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가격도 비싸고 상태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한국 야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군가 야채를 좀 재배를 해갖고 키워서 팔면 돈이 되겠다 싶었을 텐데 베트남 분이 야채를 키워서 그걸 농장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호놀룰루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파도 팔고 뭐 다른 양파, 당근, 뭐 여러 가지 나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런 것들 키워서 판 거죠. 만든 게 아니라. 자, 이걸 팔았는데 꽤 짭짤하게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시골은 아직도 이런 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파 같은 걸 뭐 다른 데 사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 이런 데 같은 데는 주변 몇 시간 거리에서 다 오세요, 장 보러. 근데 뭐 다른 거 같은 거 봉지에 들어 있고 뭐 이런 같은 거는 그냥 뭐 사 갖고 가시면 되죠. 예. 그리고 또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다가 미니 냉장고를 설치 갖고 오신 분도 있고 혹은 아이스박스나 또 스타이로폼 박스, 스티로폼 박스를 갖다 준비해서 여기다가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대파 같은 경우 예, 이런 거 가져가도 사실상 이제 오래 못 가죠. 이런 야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소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주를 가서 한 박스 사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몇 달치 먹을 게 생기겠죠. 예. 그리고 다른 냉동식품도 뭐 미리미리 사놓고 냉동이 녹지만 않으면 사실상 뭐 몇 달씩 있다 먹어도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야채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게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도전해 볼만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식물 키우는 게 진짜 이게 재미없었어요. 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시키죠. 예. 컵에다 양파 같은 거 집어넣고 양파 수염 뿌리 같은 거 자라고 양파 자라는 거 이런 거 수경 재배 같은 거 좀 시키는데 솔직히 그것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보면 큰 거 같지도 않고 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보면 큰 거 같지도 않고 어릴 때 젊을 때는 확실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못 키워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좀 시간에 여유가 있고 좀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고 그러니까 이만큼 컸네 되게 하네 예 그런 소리가 저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파도 키워보고 로즈마리도 키워보고 몇 개 키워봤거든요. 조그만 화분에다가 갖고 근데 이게 크는 게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연세가 드시고 은퇴할 나이쯤 되면 식물 키우는 게 적성에 맞는 분들이 생겨요. 예전에는 식물 관심도 없다가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예전에 또 한국에서 우리 뭐 7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는 시골에 사신 분들 흙과 가까이 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하시던 농사 같은 거 이런 것 좀 생각하면 쉽게 또 이런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화초들, 뭐 알베 몬스테라 뭐 이런 같은 거는 뭐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 투자하지 마시고 주변에 간단한 것부터 투자를 해보시고 맨 처음엔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 내가 먹을 이런 야채를 한번 키워본다 이런 생각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인데 지금도 그 집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죠. 마드리드에 가야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가야라는 한 식당에 갔는데 여러 가지 야채가 많이 나와서 놀라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집에서 직접 다 재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페인 마드리드 같은 데서만 하더라도 한국식 야채 구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접 다 재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이곳 라스베가스도 마당이라고 뭐 제가 종종 가는 식당이 있죠. 예. 마당 식당의 사장님이
집에 텃밭에서 이런 야채를 키워서 그 재료로 이것저것 많이 요리할 때도 쓰시고요. 또 특별한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마당 사장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저도 가면 좀 가끔 가다가 좀 특별한 전 같은 것도 해주시고 또 특별한 음식 같은 거 해주시는데 마당 들리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우행 가족이라고 좀 얘기하시고 혹시 사장님 오늘 뭐 텃밭에서 나온 걸로 나온 뭐 특별한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맛보기로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렇게 한번 부탁하시면 예, 흔쾌히 주시지 않을까. 만약 그날 있으면 근데 매일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 있으면 흔쾌하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저 말고도 다른 테이블도 뭐 인심이 좋으셔갖고 막 나눠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텃밭에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방방곡곡 시골 다니다 보면 한국식 야채 구하기 힘들었고 다 직접 재배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판매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돈이 되는 화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베이를 봤는데 이베이도 이 알베 몬스테라라는 예 알보 예 알베가 아니라 알보죠. 예 알보 몬스테라 저 이름도 헷갈립니다. 예 이 화분 하나가 지금 1,500불에 팔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이 되긴 돈이 되죠. 생각 외로 비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비싼 돈 들이고 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텃밭부터 시작해서 좀 익숙해지면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가 건조해서 식물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키워봤는데 밑에다 물을 안만 준다 하더라도 공기 중이 건조하니까 위에서부터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무기로 위에다가 물을 뿌려줘야 돼요. 공기가 건조하니까. 혹은 온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이런 야채들이 없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오신 분들이 제일 불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켓 가면 신선한 야채가 별로 없습니다. LA와 불과 뭐 한 4시간, 5시간 떨어져 있는데 다 LA에서 공수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더 비싸고 신선한 야채가 없죠. 근데 신선한 야채를 제공할 수 있고 맛있는 야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맛있는 식탁을 위해서 다른 데서 대파가 뭐 한 4불이다. 이쪽에서는 5불 받는다. 1불이 다 주겠습니까? 예, 저 같아도 신선한 대파, 아삭아삭한 대파를 구할 수 있으면 5불이라도 아깝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사막이니까 예를 들어서 잘 클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인장 같은 거. 예, 선인장 같은 걸 갖다 잘 키워서 타주에다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판매에 대한 이 방법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방법은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뒤에까지 계속 꾸준히 좀 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판매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붙여서 새끼를 낳아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거를 영어로는 브리더라고 합니다. 브리딩이라고 하죠. 예, 번식. 예, 브리더라는 거는 번식을 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브리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 이제 브리더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흔히들 이제 비싼 개들 그러면 개들도 족보가 있다고 그죠? 예, 이 개의 아버지는 어떤 개, 어머니는 어떤 개. 자, 이런 족보를 어디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미국에서는 캔넬이라고 이 강아지 협회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협회가 있는데 아메리칸 캐널 같은 데가 제일 오래되고 유명하고 유나이티드 캐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티넨탈 캐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아메리칸 캐널, 유나이티드 캐널 이런 데들이 되게 유명합니다. 자, 이런 데 가입했고 전문적으로 브리더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정적인 수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개를 많이 키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예. 주변 사람들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예, 이런 곳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은 농장 같은 곳, 미국에서는 이제 농장이라고 하죠, 렌치라고 많이 하죠. 예, 이런 곳에 계시면 남의 집 방해를 안 받고 개를 많이 키울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 시골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농장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될 정도 큰 땅에 집 하나 있는 이런 렌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도시의 집값보다 훨씬 싼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개를 갖다가 키우면서 개를 갖다가 사육하고 개를 브리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개를 갖다 키우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예, 몇 분 있었는데 이 개 키우는 것도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를 갖다가 파는 게 불법이에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강아지를 파는 샵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베벌리 힐스 입구에 있는 베벌리 힐스 센터에 강아지 샵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 샵을 제가 베벌리 힐스 센터 갈 때마다 맨날 가서 구경을 하던 곳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귀여운 강아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 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소 같은 데서 입양하는 것만 허가를 해주고 공식적으로 개를 갖다가 판을거나 이런 같은 거는 지금 불법화 시켰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개인 대 개인끼리 개를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게 불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도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 개를 갖다가 새끼를 낳고 분양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인포메이션을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솔직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찌른다 그러면 이분이 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좀 얘기는 안 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네바다만 하더라도 개를 판매하는 건 또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마다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가격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키우신 분들은 또 강아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모르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이 지금 생각보다 좀 비싼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좀 희귀종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강아지. 티벳 마스티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강아지를 잘 압니다. 짱구라고도 불리우고 그다음에 사자개라고 불리우는 티벳에 있는 엄청나게 큰 개입니다. 이건 되게 희귀종이에요. 자, 가격이 최소 2,000불에서부터 한 7,0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티베탄이라고 학명으로는 티베탄이라고 얘기하고 짱우라고 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티벳 마스티프라고 얘기하는 이 강아지도 아니에요. 큰 개예요. 자, 예전에 제가 알아봤을 때 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캐널 브리더는 미국 내 딱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강아지의 순종 혈통을 살려면 뭐 타주 비행기를 타고 하든 뭐 하든 간에 이 동네까지 가서 사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찾았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아메리칸 캐널 클럽,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캐널 클럽, 컨티넨탈 캐널 클럽, 이런 데서 정보가 쭉 있어요. 그래서 개 품종을 집어넣으면 이 품종을 살 수 있는 곳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사모예드. 이거는 저도 뭐 잘 몰라요. 4,000불에서부터 11,000불 정도 한다고 하고 로첸이라는 거는 작은 사자기로 불리는 이런 강아지인데 5,000불에서 8,000불 사이 정도 하고 아자와크라는 강아지는 6,5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파라오 하운드 같은 경우는 2,500불부터 6,500불 정도 합니다. 자, 파라오 하운드는 하운드 덕인데 진짜 겉에가 매끈매끈한 파라오 하운드가 있는데 우리 그 그레이 하운드 자동차에 생긴 것처럼 아주 늘씬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털이 되게 짧아갖고 거의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또 강아지가 있는데 이런 특이종도 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인기가 좋았던 강아지가 있죠. 프렌치 불독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프렌치 불독이 뭐 진짜 싸게는 뭐 2,000불, 3,000불짜리도 있지만 프렌치 불독이 보통 족보 있는 프렌치 불독 그러면 최하 5,000, 6,000에서 10,000불, 20,000불까지 가는 게 프렌치 불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불독을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프렌치 불독이 또 기형적으로 또 머리가 크기 때문에 순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만 몇천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렌치 불독이 비쌀 수밖에 없고 또 프렌치 불독이 많이 나와봤자 두 마리, 보통적으로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낳기 때문에 뭐 많이 번식하는 또 개도 아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나는 개를 갖다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10마리, 20마리, 30마리 키워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를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알던 분의 이제 아버님이었는데 그건 좀 슬픈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좀 실패를 하시고 너무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으셨대요. 그래서 믿을 거는 이제 오히려 개밖에 없다. 솔직히 개는 사람들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강아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이 강아지를 한 마리 두 마리 길에 다니는 유기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하도 지저대니까 동네에서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니까 동네 이제 뒷산 어구에다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쳐놓고 거기서 개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개들을 몇십 마리를 키우면서 거기서 지냈다고 해요. 좀 안타깝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개를 키우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 사실상 이걸 방법을 조금만 달리해 갖고 이렇게 개 브리더가 됐으면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꽤 괜찮고 그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개들도 키울 수 있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저 검도를 가르쳐 줬던 고 강석환 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워낙 좀 재력도 있으신 분이었지만 LA 인근의 쓸마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갖다가 땅을 사셔서 직접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건축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이셨어요. 한국의 울트라 건설이라는 곳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몇 번 놀러 갔는데 그 집에는 저희 관장님이 참 좋아하시던 게 뭐냐면 진돗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진돗개를 몇십 마리 키우고 진돗개를 갖다가 분양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 분양시키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당시예요. 그래서 진돗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족보가 있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메리칸 카날 클럽에는 진돗개를 등록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카날 클럽에는 진돗개가 등록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한국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미국인들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 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섬겼던 주인만 계속 따르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잘 따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진돗개가 사실상 이렇게 좀 판매를 하거나 다른 집에 입양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장님은 진돗개 보급에 되게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미주 진돗개협회 회장직도 그때는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 있던 게 뭐냐면 말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말을 몇 마리 키우는데 말도 품종이 좋은 말을 데리고 와서 또 키우고 또 이런 것도 하셨는데 그분 사실 돈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워낙 재력이 좀 있으신 분이어서 돈 때문에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뭐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키운다 쉽지 않죠. 예, 소, 돼지를 키운다, 닭을 키운다 이런 거 쉽지 않죠. 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단가가 싸니까 닭을 몇만 마리씩 키워야죠. 예, 그래야지 돈이 되죠. 예, 몇천 마리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뭐 지금도 닭을 조금씩 키우는 분들은 있어요. 예, 닭을 집에서 한 몇십 마리 키워서 계란을 낳으면 이 계란을 갖다가 동네 파머스 마켓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좋은 부업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강아지, 예, 강아지를 분양하는 이런 일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식물을 이렇게 키워서 분양하는 거 이런 것도 우선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동물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예, 동물은 지금 판매를 하는 곳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동물을 제값으로 제값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좀 제값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비인간적인 좀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좀 품종의 그 가치만큼 좀 가격을 받고 분양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카날 클럽, 네, 유나이티드 카날 클럽, 컨티넨탈 카날 클럽 네, 이런 데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국에서 오신 브리더가 관심이 있으셔갖고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본 적이 있어요.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협회마다 뭐 시험을 쳐야 되고 자격 조건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동물을 키우는 환경 같은 걸 인스펙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환경, 병이 옮길 수 있는 환경, 예, 이런 같은 거 환경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검사를 옵니다. 게다가 뭐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도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잡종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이게 섞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아시지만 강아지들은 새끼와 어미도 교미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고 이 교미를 할 때도 진짜 순수 혈통만 교미를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칸넬에 가입하려면 계속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칸넬에 가입되면 여러분의 이제 칸넬 이름이 여러분의 농장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진짜 순수 품종을 찾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와서 찾겠죠. 근데 이거는 꽤 전문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개를 갖다가 분양시키고 돈을 받고 파는 게 안 돼요. 근데 내반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야, 도로 예, 식물로 가서 식물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 같은 거 예, 조금씩 해다 파는 거는 사실상 뭐 누구도 별로 관여를 안 해요. 예, 그리고 뭐 그거 갖고 뭐 크게 뭐 문제되고 뭐 그럴 거 없지만 여러분이 농장을 크게 한다든가 예, 그러면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마다 못 키우는 이런 또 식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서는 감귤류 같은 걸 또 키우면 안 되는 이런 품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만 크는 품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미국 내부에 갖고 와서 그러니까 대륙 내에 갖고 와서 여기서 키우는 게 또 불법인 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만 가면 있는 이런 과일들이 있어요. 미국에 못 들고 와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검사를 많이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또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떤 이제 뭐 물고기 같은 걸 키울 수도 있고 식용 물고기 같은 걸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물치 같은 경우도 불법이죠. 미국에서는 갖고 와서 키우는 게. 근데 가물치를 키울 수만 있으면 사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예, 가물치 산모들 애 낳고 와서 한번 먹으면 좋다. 그냥 기력 떨어지면 먹으면 좋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가물치 같은 거 키우는 것도 솔직히 불법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한 거의 20여 년 전 얘기인데 예, LA에 있는 한 한인 마켓에서 가물치를 살아있는 가물치를 한국에서 갖고 왔습니다. 통관이 된 이유는 그 통관시키는 사람이 가물치가 영어로 뭔지 몰라갖고 다른 이름으로 적었어요. 그냥 캣피쉬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통관이 됐어요. 근데 그 가물치를 되게 싸게 팔았어요. 근데 제가 알던 동생이 아주 희귀한 동물만 팔던 전문 동물 판매가였거든요. 예, 사자도 팔고 호랑이도 팔고 원숭이도 팔고 뭐 이런 친구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 가물치를 보고 냅다 그 가물치를 사갖고
미국 내 희귀한 물고기들만 파는 물고기들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희귀한 물고기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물치 한 마리에 몇백 불씩 팔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몇천 불 돈을 확 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물치가 불법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키울 수 있는 씨앗이 있고 또 못 키우는 품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선 식물을 좋아하셔야 되고요. 혹은 동물을 좋아하셔야 돼요. 자, 동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같이 있어줘야 돼요. 뭐 식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집안의 수분 같은 것만 잘 맞춰주고 뭐 이러면 식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좀 비워도 별 문제가 없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루 이틀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집에 계신 게 더 좋다라는 분들은 사실상 좋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재배한 식물, 희귀 식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하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양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제일 간단한 건 지역 커뮤니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국 시골에 계신데 이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사세요. 근데 한 1,000분 정도 사세요. 동네 교회를 주말마다 가서 모입니다. 자,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한국 마켓도 특별히 없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런 야채를 갖다 한번 집에서 키워 보시는 거예요. 좀 특이한 야채. 뭐 봄이면 달래 같은 것도 한번 선보이시고 뭐 냉이 같은 것도 선보이시고 그다음에 쑥 같은 것도 선보이시고 자, 이런 걸 선보이시면서 교회 같은 데 홍보하면 사실상 뭐 한 1,000명 이 정도만 계셔도 여러분은 짭짤하게 부수입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왜냐? 그런 것들이 그리워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식용으로 재배하는 야채, 즉 채소 같은 거를 판매해 보신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자, 오히려 그런 시골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무슨 몬스테라 같은 1,500불짜리 화분은 그 동네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 시골에서 누가 그걸 1,500불 주고 삽니까? 예,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요. 이런 이제 뭐 아까 말하면 알보 몬스테라 뭐 이런 특별한 화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서 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키우신 분들이 오히려 제값받고 팔기도 좋고 또 판매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런 외곽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완전 도시 한복판에도 가끔가다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도시는 뭐 장소가 비좁으니까 많이 없죠. 근데 조금만 외곽 나가면 한국에 5일장 하는 것처럼 파머스 마켓이라는 게 열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파머스 마켓 가면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살 수 있죠. 농장에서 나온 귤, 사과, 바나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각종 뭐 야채 자 이런 데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서 천막 하나 치고 부스 하나 얻는데 그냥 뭐 한 100불, 200불 시골 같은데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장사 잘 되는 곳은 그 자릿세가 1,000불, 2,000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데다가 자리를 하나 조그맣게 저렴한 데다가 갖고 판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키우시고 직접 키운 야채를 갖다가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꼭 싱싱한 야채 말고도요, 말린 야채들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나무들도 잘 말려놓으면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경우 있죠. 예, 고사리 같은 경우도 한번 쪄서 말려놓으면 잘 팔릴 수 있죠. 더 비싸게. 예,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로즈마리, 뭐 라벤더, 그다음에 바질 이런 것들도 말린 상태로 판매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의 파머스 마켓 가서 판매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식물을 키우거나 이 반려동물을 같이 브리딩 할 때 이 모든 과정을 소셜 네트워크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찍으면 제일 좋은데 영상 찍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인스타그램도 괜찮고요. 특히 페이스북이 괜찮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다 나중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영상이 더 낫겠죠. 왜냐하면 동물들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귀여워 죽겠는데 그런 것들은 동영상 찍어서 어디가 특화될까요? 예, 유튜브가 좋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 동영상 보면서 이 강아지 너무 귀엽다, 귀엽다. 와, 이거 너무 이뻐. 걔 하는 짓 이뻐. 근데 어머, 어느 날 예, 그걸 보던 이제 구독자 중에서 자, 이번에 우리 강아지 뽀삐하고 예, 우리 뭐 마리하고 예, 교미를 해서 이번에 새끼를 낳게 됩니다. 몇 마리 낳지 모르지만 새끼를 낳게 되면 예, 분양을 할 테니까 분양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새끼 나고 나서 저희가 젖될 때까지 2주 동안 잘 키우고 예방접종 다 한 다음에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 보신 분이 몇천 분만 계셔도 거기서 분명히 분양 받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왜 받겠다고 생기냐고요? 예, 그 강아지의 아버지 강아지, 어머니 강아지 크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여운 짓 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냥 막상 가서
샵에 가서 얘 귀엽게 생겼네 하고 데리고 오는 거하고 이 강아지가 큰 걸 쭉 보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메리칸 컨널, 뭐 컨티넨탈 클럽 컨널 뭐 이런 같은 거 굳이 가입 안 하고도 충분히 분양할 수 있어요. 족보가 없어도 분양할 수 있어요. 물론 족보가 있으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처음에 족보가 있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족보 있는 개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또 그 개 한 마리가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두 마리만 데리고 와도 뭐 만 불, 2만 불이 깨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족보가 없는 강아지라 하더라도 그냥 취미로 너무 이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키워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식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일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여기는 물을 갖다가 요만큼 주면 됩니다. 요만큼 화분이면 요만큼 물을 주면 되고 이번에 비료로 이런 같은 것도 사와서 이걸 넣는데 무럭무럭 잘 큽니다.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정보가 있어야지 내가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야지 그걸 분양받을 수 있거든. 아까 말했듯이 조금 희귀한 품종의 플란트 이런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키우는 야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는 그런 야채를 이제 캐서 직접 요리하는 거, 예, 이런 같은 걸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 맞아 맞아 아 봄인데 입맛 없었는데 와 저기 달래를 파네 저 달래 갖고 달래 간장을 만든 다음에 전을 붙여서 달래 간장에 한번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 아 맞아 옛날에 달래 간장으로 봄에 밥을 비벼 먹었던 이런 기억이 있었지. 와 얘 달래 사갖고 왔고 달래 간장 만들어 갖고 밥 비벼 먹어야 되겠다. 아 맞아 예전에 달래 된장국 있었지. 와 달래 된장국 진짜 시원했었는데 와 이번엔 바지락 좀 사고 된장도 좀 구해서 달래 된장국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자동적으로 연락이 와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사교성이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에브리데이 판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집 뒤에다가 뭐 뒷마당에다가 여러분이 조그만 뭐 미니 이렇게 뭐 온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키운다거나 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일요일 오후도 괜찮아요. 교회 갔다 오시면서 또 사기 좋거든요. 예, 일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또 일을 나가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 같은 때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일요일 오후 같은 때 일주일에 한 번 문 엽니다. 예, 오픈 투 퍼블릭은 일요일 오후니까 주중엔 연락 주지 마시고요. 일요일 오후 와서 사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언제든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 안 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러면 더 와봅니다. 이 달래간장이 먹고 싶다. 근데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야지 하다가 까먹어요. 근데 이 달래간장을 이번 일요일 날 못 사면 그다음 주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달래를. 그러면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희귀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강아지 브리딩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새끼 낳는 장면, 강아지 큰 장면, 강아지의 어미, 그다음에 강아지의 아비가 어떻게 커왔는지 뭐 이런 같은 거를 쭉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좀 여러분이 또 취미 생활도 되면서 그다음에 또 반려견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려견도 키우면서 또 충분히 또 여러분이 또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도 엑스트라 인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야채를 키운 것도 그렇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기면 그런 비싼 플란트를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60불씩 벌면 6, 70불씩 벌면 한 달에 얼마죠? 예, 2,000불이에요. 예, 2,000불 액수가 생기면 꽤 크죠. 70불, 한 60불, 70불.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대파 한 서너 단 갖고 한 20불, 한 네 단 20불, 뭐 한 10불, 뭐 10불, 예, 그러면 70불, 80불 금방 돼요. 예.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강아지는 이제 좀 목돈이 되겠죠. 예, 큰 돈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이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 못해요. 왜 젊은 사람 못하냐? 승질이 급해도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식물을 못 키워요. 웬만한 성격 아니면. 타고난 그런 성격 아니면 식물을 못 키워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식물 키는 거 기다리다가 그냥 기다리다 못 빠져서 죽어요. 근데 연세 드시면 안 그렇잖아요. 연세 드셨어도 난 식물 키운 거, 나 기다리는 거 힘들어. 예, 그러면 그런 성격이면 요거 못 키웁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키우는 과정을 갖다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뭐 매일매일 새끼를 한 번씩 낳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 무슨 닭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알을 하나씩 낳는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닭을 키우는 분도 있는데, 예, 그분은 그냥 닭을 갖다가 알을 낳잖아요. 예, 그거를 모아서 그냥 파머스 마켓에 가서 팝니다. 예, 위탁을 시켜요.
예, 본인이 직접 그 부스를 할 만큼 안 되니까 파머스 마켓에 이제 그 계란 같은 거 파는 분 있죠. 예,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위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는 직접 파머스 마켓에다가 부스 차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키운 야채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거 옆에다가 사이드로 좀 팔아볼래? 예, 이런 걸 해보시면 돼요. 농장 주인한테 부탁하면 본인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농장 주인들은 직접 키우니까. 자,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팩에 들어있는 바질이라든가 팩에 들어있는 로즈마리 같은 거 이런 거 판매하는 분한테 여기 실제 내가 직접 키운 거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팔아볼래? 예, 이런 거 같은 거 부탁하고 안 팔리면 가져가고 팔린 것만큼만 나한테 돈을 줘. 예,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 여러분이 돈 안 들이고도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이런 부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목표를 크게 잡지 마세요. 예, 한 달에 한 500불, 1000불만 더 벌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야채 키우는 거는 솔직히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처음에 뭐 화분 조금, 그다음에 흙 같은 거. 근데 흙도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이런 뭐 홈디포 같은 데 가서 사면 비싸요. 예, 비싼데 좀 외곽 지역 같은 데 갖고 농장 같은 데 하는 데 있으면 농장 주인한테 나 흙을 갖다가 여기 포대에다가 한 포대만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한 두 포대만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 받겠습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한 농장 주인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데 있는 농장의 흙은 아주 좋은 흙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쓰고 비료만 조금 섞어서 쓰면 아주 훌륭한 소일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요만한 팩 하나에 뭐 8불, 10불. 물론 홈디포에서 비싼 거 아닙니다. 요만한 거 하나에 뭐 5불짜리도 있고 비싼 건 10불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긴 하죠. 예, 그렇지만 그 돈도 아낄 수 있으면 사실 이 채소를 키우는 거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판매되는 금액의 거의 95% 이상은 여러분이 남는 금액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강아지 처음에는 이제 좀 새끼를 갖다가 번식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메리칸 커널, 유나이티드 커널 이런 데 가입해서 하는 거는 아주 전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은퇴하신 분들이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집에 이제 강아지를 뭐 한 몇 마리 정도, 예, 1년에 한번 목표를 세워 보자고요. 1년에 한 4마리 뭐 5마리 정도만 분양시키자. 1년에 한 2만 불 정도만 생기자.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천몇백 불 되겠죠. 1년에 2만 4천 불이다. 그러면 5마리 5천 불씩 5마리를 분양해 갖고 2만 5천 불이다. 그러면 예, 한 달에 2천 불씩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 뭐 집이 조금 좀 넓은 분들은 옆집에서 방해 안 받고도 키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법규는 제대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욕심내시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랜트들을 갖다가 플랜트 하나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주고 사갖고 지금 그게 20만 원으로 하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렌치 불독의 인기가 좋다고 하지만 언제 또 인기가 식을지 몰라요. 그래서 프렌치 불독이 나중에 1000불, 500불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렌치 불독 어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개, 어머니 개, 예, 이렇게 갖고 아메리칸 컨델 클럽에서 순수 혈통, 좋은 혈통을 갖다가 한 마리에 10,000불씩 갖고 2만 불 주고 사왔는데 새끼 낳기 전에 벌써 프렌치 불독 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욕심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또 제가 예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잠깐 시골로 귀농을 한 적이 있었다고 뭐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왜 귀농하셨냐? 육사 13기셨어요. 전두환 노태우가 육사 11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의 봄, 예, 영화도 많이 히트쳤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군부가 이제 정치를 갖다가 장악을 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솔직히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예. 같은 육사 출신이고 2기 선배인 뭐 전두환 노태우가 있었고 저희 아버님도 그때 편승해 갖고 육사 13기라고 어떻게 자리라도 하나 받으면 좋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거 대신에 낙향을 택하신 거죠. 예. 귀농을 택하신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골에서 좀 편하게 살자.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원래 뭐 저희 아버님도 충남 예산 출신이시고 저희 어머님도 원래 이제 대전 출신이세요. 그래서 충청남도 이제 연기군 전이면 지금은 세종시로 가신 거예요. 예, 거기다가 농장하고 부지를 사갖고 큰 농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시골 가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80년대 초반에 렉스 토끼라는 걸 팔았습니다. 렉스 토끼가 토끼인데 털이 밍크만큼 되게 고운 토끼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개량된 품종인데 이 렉스 토끼가 아주 털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밍크
코트를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재주가 좋고 밍크를 한국에서 이제 키워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밍크 이제 가죽을 갖고 오면 그걸 다 손질하고 무드질을 하고 그걸로 코트 같은 거 만들고 예전에 뭐 진도 코트 뭐 이런 거 유명했죠. 그래서 밍크 코트를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밍크를 조금씩 키우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거기서 착안한 게 뭐냐면 밍크 코트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렉스 토끼 요거는 이거 털로 어떤 옷 같은 걸 만들면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었고요. 렉스토끼로 이용해서 만들면 이걸 이용해서 좀 저렴하고 퀄리티는 좋은 이런 모피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렉스토끼 품종을 갖다가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렉스토끼 분양을 합니다. 당시에 렉스토끼 한 마리 가격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가격이 얼마나 값어치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당시에 돼지 한 마리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한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할 당시입니다. 토끼 한 마리에 30만 원이었어요. 자,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그 토끼를 키우면서 한국에 이제 아침 방송 있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마당 뭐 이런 데인데 아침 방송 출연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간지 같은데 출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농가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 이 토끼를 키우면 우리 농가가 분홍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돼지는 새끼를 낳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토끼는 몇 달 아니면 또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번식률은 이 돼지만큼 돼지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새끼를 우르르 나니까. 그리고 지금 이 토끼가 30만 원씩 하지만 이게 지금 씨앗 토끼이기 때문에 30만 원이지만 나중에 이 토끼가 많이 보급되면 토끼값 싸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토끼를 팔아서 돼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분홍이 될 것이다. 먹이는 것도 훨씬 적게 든다. 왜냐하면 비지만 먹이면 된다. 뭐 사료하고 돼지 먹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다.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 축사 만들어 갖고 이 큰 축사에 돼지 하나 키울 축사면 여러분이 토끼는 몇십 마리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한국 농가에 렉스 토끼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계실지도 몰라요. 그때 한국 농가에 계시던 분들은. 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렉스 토끼를 엄청나게 보급하던 렉스 토끼 보급자였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저희 작은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렉스토끼가 장사가 잘 되던 때는 전국 각지에서 렉스토끼를 사러 오는데 하루에 렉스토끼를 1억을 파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억 어치를. 자, 1억이라고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집 10채 값이었어요. 집 10채 값을 하루에 판 적도 있다고 합니다. 렉스토끼를. 농장을 꽤 크게 하셨거든요. 자,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나중에 그 렉스토끼가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냐 하면요. 렉스토끼가 30만 원이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그걸 누군가 사갑니다. 그리고 비싸니까 그냥 집토끼랑 교미를 시켜요. 근데 그래도 털이 어느 정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시골 장터에다 팝니다. 시골 사람들도 렉스토끼가 다 뭔지 다 알아요. 아이고 이게 뭐요? 이게 토끼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네. 이게 TV에서 보던 렉스토끼요. 아이고 이게 그 귀하다는 렉스토끼요? 아 이거 얼만데? 아이 그 렉스토끼 저기 저 충남 명기군에 있는 농장 가면 이거 한 마리 30만 원 하는 거요. 근데 아유 김씨 내가 아니까 이거 내가 특별히 20만 원 해줄게. 20만 원. 20만 원? 아 근데 이게 그 키우면 진짜 그렇게 돈이 될까? 아 저쪽에 30만 원 판다니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아 20만 원? 어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살게. 자 그런 식으로 잡종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20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거를 또 가져갖고 20만 원, 암수로 사면 40만 원이잖아요. 또 가져가서 또 집토끼랑 또 교배를 시킵니다. 근데 토끼가 새끼 베는 게 몇 달 단위로 되게 빨라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전국에서 렉스토끼 순종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집 빼놓고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사람들의 평은 렉스토끼를 뭐 저희 아버님 농장까지 와서 구경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말로만 들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유 렉스토끼 털이 생각보다 뭐 털악취가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렉스토끼 별거 아니네. 그래서 렉스토끼 유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렉스토끼 하다가.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저희 아버님의 치부를 왜 얘기해 드리냐면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식테크 했던 사람들 2022년도에 화분 하나에 6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가던 화분이 지금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베이에서 제가 실제 있는 오늘 이베이에 있는 걸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1,500불에 이런 화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 이런 태클을 할 수 있는 고가의 화분들이 실제로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00불짜리 화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10,000불짜리 이런 특별한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죠. 근데 이런 걸 욕심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강아지도
프렌치 불독 뭐 한 마리에 뭐 10,000불, 20,000불짜리 이런 프렌치 불독을 욕심내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메리칸 커널, 컨티넨탈 클럽 얘기는 다 해드리는 게 이런 세 개도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조금씩 분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일생 동안 제일 많이 키웠던 개가 이제 시츄인데 복돌이라고 있었어요. 예. 복돌이 강아지를 새끼 때 2주 때 분양받았어요. 이 분양받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복돌이를 키웠던 가정이 새끼를 많이 나니까 그냥 분양을 해준 거예요.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무료로 받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물을 나중에 좀 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당시 아마 그런 시주종을 살라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0불, 300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좀 이제 선물을 좀 해드린 걸로 좀 퉁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강아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프렌치 불독 가격도 조금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는 다들 집에 있으니까 반려동물 가격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이 이 몇천 불씩 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잘못 판매했다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인스타그램을 했어요. 유튜브를 했어요. 누군가 저한테 반려동물을 분양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냥 타주로 오세요. 합법적으로. 타주에서 양도하시고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적정한 좀 사례라는 것도 좀 그렇고 뭐 보상 그동안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끼 이렇게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례를 해 드리면 되죠. 그러면 뭐 그게 개인적인 거니까 솔직히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죠. 원래는 이것도 다 세금 내야 되고 번 돈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아니면 뭐 이게 제가 뭐 탈세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솔직히 이게 뭐 누가 추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원래는 집에서 야채를 키워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혹은 또 동물을 이렇게 해갖 분양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데 뭐 미국이라는 데가 대도시 같은 데는 빡빡하지만 또 솔직히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모습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80년대 같은 데는 교회 같은 데나 혹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길에 파킹장 같은 데 이런 데 좀 건물주 허락받고 카와시 같은 걸 해 주고 이런 적이 있어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사인판 보내 주고 카와시 해 주고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또 좋은 것도 쓰고 우리도 뭐 먹을 것도 먹고 뭐 이런 같은 거 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세금 안 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경찰들이 보면 뭐 빵빵거려 주고 열심히 한다. 얘들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그걸 경찰이 "야 얘들 세금도 안 내고 니들 무슨 사업 허가증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골도 지금 가 보면 집 앞에다가 이제 내놓고 그라지 세일이라고 하죠. 그라지 세일도 원래는 돈 벌면 법적으로는 세금 다 내야 돼요. 근데 그거 "너 사업자 등록증 있어? 세금 안 냈어?" 하나의 문화잖아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문화라서 그냥 개 몇 마리 있는데 거기서 분양시켜 갖고 좀 사례받는다.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집에 텃밭에서 좀 야채를 키웠는데 그걸 조금 판매를 한다.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제대로 사업자 등록하시고 근데 제대로 세금 내시고 하시는 게 좀 떳떳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제가 되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어요. 왜냐? 미국 50개 주법이 다 다릅니다. 카운티법이 다르고 시마다 법이 다르고 키울 수 있는 뭐 식물의 품종도 한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를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를 판매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시고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긴 내용 또 즐겁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무조건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봐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항상 저한테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